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선언 이행이 중단된 지금 한반도는 언제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공세 전략 아래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 긴장과 갈등도 한반도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우방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광복 76년을 맞는 2021년 우리는 남북, 북미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자주 평화를 위한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서 70여 년 이어진 전쟁과 대결을 끝내자.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단으로 결의가 헤어져 산지 76년, 전쟁은 잠시 멈춘 상태로 7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 구조가 만들어낸 구시대적인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화해와 협력이 아닌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전쟁과 대결을 끝내는 합의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관리, 유지에 그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항구적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화해와 협력으로 되돌릴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나아갑시다. 두 번째, 남북공동선언, 북미공동성명 이행하라. 2018년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민족자주와 민족대결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북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날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합의도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미워킹 그룹에 방해 한미당국의 약속 위행으로 신뢰는 깨졌고 소중한 합의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화는 상호 신뢰에서 출발하며 신뢰는 그에 걸맞은 행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고 그 이행을 위해 대북 적대 정책을 초래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 현재 한반도는 다시 대화와 대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은 대화의 초석이고 다시 갈등과 대결로 돌아가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입니다.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선제 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전쟁 연습의 본질은 축소 조정으로는 평하지 않습니다. 중단만이 답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선언이 토대가 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시작 전권 환수는 한미연합 군 4~5년 강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권은 그 능력 여부를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며 정부가 즉각 환수를 선언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일본 헌법 구조 개정,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일본 헌법 구조는 2차 대전의 책임을 물어 전쟁의 포기, 전력과 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한 평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은 소위 전쟁 가능한 국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며 헌법 구조 개정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중국 압박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명분으로 우리에게 한일 간 협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성공에 협조하라거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독도 강탈을 꾀하고 침략 역사 사죄를 거부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중 대결 격화와 신냉전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우리의 국익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군국주의 무장화를 향한 일본의 헌법 구조 개정을 막아냅시다. 패권 갈등 불러오는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평등한 남미 관계, 주체는 한일 관계로 나아갑시다. 5번째, 군비 경쟁, 무기 증강을 멈추고 코로나 민생 예산 확충하라. 문재인 정부 첫 해 40조로 시작했던 국방 예산은 3년 만인 2021년에 50조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 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 도입과 대응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의 신규 도입은 한국 방위와는 상관없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대중국 공세에 동원될 수 있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터질 등을 갖다 대주는 식의 무기 도입입니다. 군비 경쟁과 무기 증강은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격화시켜 평화를 위협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가 가중되는 지금 무기 증강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 사회 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 무기 증강을 즉각 멈추고 코로나 민생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 종식, 남북 공동선언, 북미 공동성명 이행,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일본 헌법 구조 개정 및 한미일 군사동맹 조직, 군비 경쟁 대신 코로나 민생 예산 확충. 이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지금 바로 815액션.net에 접속하여 1만 단체 선언과 10만 행동 온라인 촛불에 참여해 주십시오. 자주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합시다.